재발이라는 것이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의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뻔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암이 왜 생기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유전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세포가 변성이 되고 이 변성되어 있는 세포에서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유방암을 이제 점점 더 번지게 만들고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세포 개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재발이라는 것이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의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뻔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재발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에 유방암이 생겼던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유전자의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유전자의 변형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한다고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가 그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지만 재발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또 재발을 했더라도 내가 좀 다시 치료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이제 가능성이 많은 거는 나이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가 노화되면서 자꾸 망가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암세포가 생긴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유방암에 좀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별이죠.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죠. 물론 남자는 그냥 가슴이라 부르고 여자는 유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남자한테도 유방암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비율로 본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계를 내보면 여성이 거의 뭐 99%가 되고요. 남자는 거의 1%도 사실 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그리고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대사질환인데 대사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비만이에요. 비만과 유방암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어가지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어떤 거는 에너지로 쓰고 일부는 쓰레기로 버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내 몸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만이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대사 질환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 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여성의 경우에 높아질 수 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가 젊은 여성들이 사실 더 많이 생겨요. 외국 서양의 같은 경우에는 뭐 60대가 지나야지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기는 걸 가장 많이 생기는 분포 나이대가 60대에서 70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40대 조금 더 젊게는 30대에도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요 내 친구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라고 하면서 검사하러 오는 20대들도 종종 있거든요. 나이가 젊은데도 유방암이 생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냐면 젊은데도 세포 나이는 굉장히 노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원인을 좀 교정을 하는데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암에서는 사실 이제 별로 없죠. 어릴 때부터 물론 소아암이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소아암조차도 태어나면서부터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엄마가 유방암이어서 내가 유방암이 생겼다. 이런 게 유전적으로 뭐 유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후성 유전학이 더 많이 관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내가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안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암 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걸린 사람 유전자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고요. 고리가 풀려가지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작동이 돼버리는 게 바로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크게 보면 내가 어떻게 먹는 것이 또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런 유전자의 고리를 풀고 닫고의 이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내가 이제 엄마가 유방암이어서 뭐 걱정을 하시거나 내가 유방암이어서 혹시 내 딸이 유방암이 생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내 딸을 어떻게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이 딱 생기면 현대의학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이거든요. 이 수술이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암의 본부를 없애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으면 그 중간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적군을 없애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이제 우리 편이 지치니까 적군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남아서 또다시 반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다가 폭탄을 빵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병사들이 다 죽게 되겠죠, 한꺼번에. 그런 효과가 유방암의 덩어리를 없애버리는 수술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부를 없애버리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잔챙이들, 폐잔병들이거든요. 그런 폐잔병들은 처리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석까지 다 찾아내서 없앨 수 있도록 항암 주사요법을 하게 됩니다. 도망간 애들은 그렇게 항암 주사요법을 하긴 하겠지만 그 본거지에 원래 출동했던 전쟁터에 또 남아있는 잔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돼요. 물론 완전히 다 유방을 드러내버리는 경우에는 뭐 잔존 병력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지만 요즘은 수술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 수술의 역할은 그 본부 자체를 없애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잔병들, 폐잔병들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더 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3대 요법이 수술, 항암 정맥 주사요법, 그 다음에 방사선 요법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유방에 한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고 저 멀리 도망가 있는 놈들을 이제 잡아야지 되니까 항암 정맥 주사 치료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 정맥 치료 주사요법의 부작용이 너무 이제 세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정맥 주사요법의 기전은 빨리 자라는 세포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가 뭐냐? 백혈구가 가장 빨리 자라는 편에 들고요. 보통 수명이 한 7일 정도 되거든요. 7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장세포가 또 빨리 자라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정도가 이제 되거든요. 보통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속이 이제 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이제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자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제 뭐 보통 이게 키가 자라거나 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계속 끝없이 자라는 것이 바로 머리털이거든요. 그 다음에 손톱이 계속 자랍니다. 눈썹 이런 것들도 잘 안 자라잖아요. 빨리 자라는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탈모가 생기고 손톱이 색깔이 변하고 손톱이 약해지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죠. 거기에서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몸에 털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게 이제 되는 거고 피부도 더 말라가고 근육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 주사요법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어야지 되는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좀 더 피해를 줄여보자. 암세포만 어떻게 찾아서 없앨 수가 없겠나 해서 면역 항암요법을 이제 주사로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이제 유방암에서는 이제 헐셉틴 이제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 건데 그 주사요법은 정상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골라서 이제 없애는 건데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도 암세포들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요즘은 면역 항암요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원래의 면역 세포를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조금 더 제대로 없애보자 라는 거죠. 부작용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표준 항암요법,
표적치료요법, 그리고 면역항암주사요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